아들아, 엄마는 가진 거 없지만 너만큼은 꼭 성공하게 해주고 싶다. 작은 원룸에서 울려 퍼지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 아들이 잠든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는다.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된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는 겨울 새벽, 그녀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선다. 첫 번째 일터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한다. 언젠가는 우리 아들도 이런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고. 청소를 시작하면서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다. 주방 구석구석, 거실의 먼지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낸다. 주인 여자가 간혹 던지는 차가운 말들도 그저 웃으며 넘긴다. 저기요, 컵 좀 제대로 닦아요. 얼룩이 남아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집으로 향한다. 각각의 집마다 다른 규칙들이 있다. 어떤 집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고, 어떤 집은 특정 청소용품만 써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 실수라도 하면 일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 6시, 마지막 집에서 일을 마치고 나올 때 그녀의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다. 무거운 청소기를 끌고 다니느라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오늘도 하루 품삯을 받았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집으로 향하게 한다. 집에 돌아와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책상에 앉아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녀는 아들을 격려해준다. 비록 집은 좁고 가난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아들의 성적표를 냉장고에 붙여놓으면서 그녀는 다짐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꼭 성공시키겠다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본다. 달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마법 같다. 간단한 재료로도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낸다. 아들이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뭉클해진다. 밤이 되면 아들의 숙제를 도와준다. 비록 배움이 짧아 어려운 문제는 도와줄 수 없지만 곁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들이 잠든 후에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작은 구멍이 났으면 정성스럽게 꿰매고 단추가 떨어졌으면 새로 달아준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힘들고 고된 나날들이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들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이것이 그들 모자의 꿈이다. 10년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욱 구부러졌지만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으로 성장했다. 선생님들마다 이 학생은 분명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능을 100일 앞둔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서울대학교.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생활비는? 하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 엄마가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날부터 어머니는 더욱 바빠졌다. 기존의 새 집에서 일하던 것을 5집으로 늘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들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지만 아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치료비가 아까워 그냥 참았다. 붕대만 감고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나갔다. 한 손으로 청소를 하기는 힘들었지만 아들의 학원비를 벌어야 했다. 드디어 수능날이 왔다.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들을 위한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푸짐한 식단이었다. 제육볶음과 따뜻한 밥,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까지. 아들아, 긴장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만 하면 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시험장 앞까지 배웅을 가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좋은 결과 얻기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시험이 끝나고 몇 개월 후 그토록 기다리던 합격 통지서가 왔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아들이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 뜯어보는 순간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1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아들이 잠든 후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아껴놓은 돈이 들어있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하루하루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고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4년 후 아들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식 날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 학사모를 쓴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그 후 아들은 대기업 공채에 당당히 합격했다. 신입사원으로 출근하는 첫날, 어머니는 아들의 출근길을 배웅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아들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승진도 빨랐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다섯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들이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다. 평생 일해온 습관이 몸에 밴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명의 여성 동료를 만나게 된다. 이름은 정유진, 같은 나이의 경영기획팀 대리였다. 명문대 출신의 영어, 중국어까지 구사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 하지만 함께 야근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진은 성실하고 진솔한 그의 모습에 끌렸고 그 역시 똑똑하고 당당한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오늘 회식 어때요? 프로젝트 마무리 기념으로. 좋은 생각이네요.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회식 자리에서 둘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취미, 관심사,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진은 해외 사업부로 발령을 받아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고 했고, 그는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 역시 그녀의 지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사실 우리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랬구나.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유진은 그의 솔직함에 오히려 더 호감을 느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진심으로 표현하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 싶었다. 교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유진에게 프로포즈했다. 한강공원에서 준비한 반지와 함께. 유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저도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덩달아 기뻤다. 드디어 아들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며느리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그에게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부모님께서 빨리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집 근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상견례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는 기쁘면서도 긴장되었다. 평생 이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뭘 입고 가야 할까? 엄마, 평소대로 편하게 입으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새 옷을 사러 갔다. 백화점은 너무 부담스러워 동네 옷가게에서 조금 깔끔해 보이는 옷을 골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괜찮은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 상견례 전날 밤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과연 자신이 그 집에 어울릴까? 며느리 부모님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짐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최선을 다해 좋은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아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으니까.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다.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유진의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 이날이 그들 모자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택시가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멈췄다. 웅장한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며 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데서 보자더니 역시 격이 다른 집안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아들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갔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유진이 환한 미소로 다가와서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VIP룸에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유진을 따라 룸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와 우아한 부인이 있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유진의 부모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유진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어머, 박순자 씨?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끔찍한 침묵이 룸을 지배했다. 유진과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신가요? 유진의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이분은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낮 시간에 가사를 도와주신 분이야. 그 말에 유진의 표정도 굳어졌다.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건가요? 어머님께서 여기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으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 넘게 이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먼지를 닦고 설거지를 했던 자신이 이제는 사돈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유진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당황스럽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께서 이 집에서 일하셨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가요? 유진의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좀 복잡한 상황이 아닌가요? 복잡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다. 유진의 어머니가 딸을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고 유진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따라갔다. 거실에는 남자들만 남게 되었다. 유진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네도 이해하겠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야. 무엇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돈관계라는 게 단순하지 않거든.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만나야 편하지 않겠나?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아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수준이라고 하셨나요?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시기나 하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닙니다. 정확히 그런 뜻이시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제 어머니를 무시하시는 거죠? 유진의 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다. 무시한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나? 그 순간 어머니가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다.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문 앞으로 향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유진이 룸에서 나와 그를 붙잡았다. 유진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룸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아. 엄마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 놓치게 되었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엄마를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아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자괴감이 몰려왔다. 한편 유진은 방에서 부모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아, 너도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 아빠, 그분이 우리 집에서 일하셨다고 해서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겠니? 우리가 고용했던 분이 사돈이 된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우셨는지 아시잖아요. 유진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유진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봐.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주변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건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유진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유진 자신도 혼란스러워했다. 회사에서도 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동료들이 눈치챌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혼자 고민하다가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경비실에서 확인해 보니 박순자 씨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청소를 나온다고 했다. 금요일 오전 10시 유진은 멀리서 어머니가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무거운 청소기를 끌고 오르내리는 모습, 계단 구석구석을 닦는 모습, 그리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성실하고 정성스러웠다. 점심시간에 유진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다. 아, 유진 씨. 여기는 왜?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둘은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유진은 진솔하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실례를 범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분수를 몰랐죠. 분수라니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진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바라봤다. 수십 년간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며 아들을 키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어머님, 오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아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아들이 아플 때 병원비를 걱정하며 밤새 간병했던 이야기들.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큼은 부자였거든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였기에 그가 그렇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저희 결혼 축복해 주세요. 유진 씨. 하지만 너희 부모님이. 제가 설득해 볼게요.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라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유진은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아빠, 정말 중요한 건 사람 자체예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유진아, 내 마음은 알지만. 그럼 한 번만 더 만나보세요. 제대로 알고 나서 판단하세요. 결국 유진 부모님은 다시 한번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힘든 시절의 이야기지만 절대 자신을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저는 많은 걸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유진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드셨을 텐데 원망스럽지 않으셨나요? 원망요? 오히려 감사했죠. 이렇게 좋은 아들을 주셔서요. 제가 부족해도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줬거든요. 그 순간 유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유진의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상견례는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다. 유진의 부모님은 어머니를 정중하게 맞이했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어머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저희 딸이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결혼식 날,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아들이 신부와 함께 절을 올릴 때 어머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다. 정말 행복하구나, 우리 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어머니에게 깊은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모든 편견과 오해를 이겨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